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초반인 여자입니다. 지금 몇 년 동안 저는 시댁과 인연을 끊고 거의 남보다 못한 사이로 살고 있어요. 많은 며느리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놀라시거나 부러우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결정을 하기 힘들었고 실천하기도 꽤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 옆에서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는 남편 덕분에 조금 수월하게 인연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몇 년째 시댁과 연락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 정말 편하고 좋아요. 혹시라도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 이야기를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남편과 오랜 연애 끝에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취직을 하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 연애를 해왔기에 양가 부모님도 저희가 결혼을 하겠다는 걸 얼추 눈치채셨죠. 남자친구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가장으로서 항상 책임감을 가져야 했고 결혼을 할 여유가 없었죠. 남자친구 말로는 여동생이 많이 철이 없어서 혼자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에게 내년에 꼭 결혼하자 라고 말을 해주었고 저는 천천히 해도 괜찮아 라고 말했죠. 남자친구는 동생 학비에다가 어머님 용돈 그리고 생활비까지 혼자서 다 벌어야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왠지 모르게 짠하더라고요. 혼자 모든 짐을 다 짊어서 살고 있으니까 남자친구의 여동생과 어머니가 조금 밉기도 했습니다. 자기 아들과 오빠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도움을 주지 않는 건가 싶었죠. 그리고 저희의 결혼이 매년 밀리는 이유도 남자친구의 벌이 때문이었기에 많이 속상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계속 돈에 얽매여 있는 남자친구를 보니까 이 남자와 결혼을 하면 그 짐이 저한테까지도 떠넘겨질 걱정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조금씩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돈을 벌어서 매일 어머니와 동생한테 주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곧 제 미래가 될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기 싫었고 결혼을 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제 월급의 대부분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 생각을 남자친구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집안에서 남자친구 혼자 돈 버는 모습을 좋지 않게 보니까 대충 눈치를 챈 것 같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계속 미루려고 하고 돈 얘기만 나오면 예민하게 구니까 말이죠. 수정아, 내가 지금 돈 벌면서 어머니하고 여동생한테 계속 갖다 바치기만 하니까 너도 결혼하면 그렇게 할 것 같지? 걱정하지 마. 넌 내가 절대 그럴 일 없게 할 거야. 그리고 결혼하면 나도 이렇게 돈만 벌지 않을 거고 주기적으로 적은 액수의 용돈만 드릴 거야. 남자친구의 이런 말을 하면서 저에게 결혼에 대한 생각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주었죠. 그 말을 들으니 확실히 고민이 사라지긴 했지만 이건 단순히 남자친구 의견이지 남자친구 가족의 의견이 아니니 완전히 마음을 떨칠 수는 없었죠. 사람들 말 들어보면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잡혀 산다는 말도 많이 들었거든요. 남자친구가 워낙 가족들을 많이 아끼는 사람이라 시어머니가 돈 달라고 하면 고지고대로 돈을 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좋았는데 헤어질 수 있겠나요? 아직 제대로 인사도 안 드렸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한테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허락 겸 저녁 식사를 하러 처음으로 남자친구 집에 갔어요. 그날 어머니와 남자친구 여동생을 보고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기로 했죠. 가기 전에 정말 걱정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저를 어머니와 남자친구 여동생이 안이 꼽게 보면서 결혼 허락을 안 해주실 것 같았거든요. 그들도 대충 남자친구가 저와 결혼을 한다면 주기적으로 주는 남자친구의 용돈을 받지 못할 것을 알 테니까요. 한바탕 기싸움이 날 것을 각오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저를 환영해 주시더라고요. 집에 귀인이 왔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를 안내해 주시는데 오히려 오해한 제가 죄송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인사를 드리고 식탁에 앉아 넷이서 식사를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밥그릇에 반찬을 계속해서 올려주셨고 시누이도 저한테 칭찬을 많이 하더군요. 너무 예쁘다, 착하다, 오빠가 어디서 이런 여자를 만났냐 등등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착하고 바른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괜한 생각을 한 것 같아서 부끄러워졌습니다. 저희는 넷이서 행복한 식사자를 가졌어요. 결혼 허락도 당연히 받았습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결혼식을 올려서 얼른 저를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좋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인상을 보니 너무 좋은 분들 같아서 기뻤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빠르게 결혼식을 올렸고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부부가 되었어요. 저희는 분가를 하면서 살았고 시댁의 괴롭힘 따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너무 좋은 분들이시라 저희가 걱정하지 않아도 눈치껏 먼저 빠져주셨죠. 가끔씩 안부 전화도 했고 주말이나 쉬는 날에 찾아뵙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두 분과 함께 있으면 저도 좋아서 오히려 더 자주 가고 싶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함께 넷이서 여행도 종종 갔습니다. 어디 가고 싶냐고 여쭈어보면 저희가 숙소도 예약하고 식비도 다 내면서 갔죠. 솔직히 비용이 부담되긴 했지만 가실 때마다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저는 마음 한켠으로는 친정 부모님이 걸리더라고요. 시댁과 여행은 몇 번 갔었는데 친정 부모님과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서 남편에게 이번 달에는 친정 부모님과 가자고 했어요.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시댁 가족들과 갔었거든요. 남편은 안 그래도 저한테 그렇게 하자고 말하려고 했다며 좋다고 했고 저희는 친정 부모님과 여행을 갔습니다. 확실히 저희 가족이랑 여행을 가니까 심적으로 편하긴 하더군요. 그리고 저희가 비용을 다 지불한다고 했지만 어머니와 아버지가 여행이 끝나고 저희에게 돈을 지불하셨습니다. 여행 동안 쓴 비용들을 다 기억하시고는 한 번에 다 송금해 주시더라고요. 시댁 가족들과 여행을 갔을 때는 매일 저희가 일하고 음식 차리고 하면서 바쁘게 움직였는데 친정 부모님과 여행을 가니까 오히려 저희 보고 쉬라고 하시면서 다 알아서 하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휴식이라는 것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기분이랄까요? 저와 남편은 친정 부모님과도 여행을 주기적으로 가기로 정했습니다. 이번 달은 친정 부모님과 여행을 갔으면 다음 달은 시댁 가족들과 여행을 가면서 번갈아 가보기로 했죠. 그런데 이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어요. 매달 여행을 가서 저희가 내는 비용으로 휴식을 하고 오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갈 수 있는 기회가 반으로 줄었으니 저희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결혼하면 친정과는 원래는 거의 인연을 끊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저희 엄마와 아빠 인연을 끊나요? 절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따지고 보면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모시고 놀러 간 적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행을 갈 횟수가 줄어들고 저희가 친정 부모님과 더 붙어 있으니 질투 비슷한 걸 하시더라고요. 우리 때는 결혼하면 친정이 어딨어? 시댁이고 친정이지.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며 그만하라고 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졌고 저와 남편은 이게 혼날 행동이었나 싶었어요. 왜 저희가 혼이 나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가 시댁만 여행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친정 부모님까지 여행시켜드리는 게 이렇게까지 혼날 일인가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한테 비꼬면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왠지 저는 심보가 꼬여서 더 친정 부모님과 여행을 다니고 싶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기분이 상한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며 시어머니가 하는 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면서 사과하더라고요. 왜 시어머니가 잘못한 걸 남편이 사과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은 되게 기분이 찝찝한 채로 흘러갔습니다. 며느리는 결혼하면 친정과 인연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에게 그 뒤로 연락을 잘 안 드렸어요. 왠지 모르게 정감이 가지 않았고 찾아가면 제가 서글서글하게 대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동안 연락도 안 드리고 찾아가지도 않았더니 저희 집까지 오셨더라고요. 원래 선뜻 먼저 오시는 분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시더니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더라고요. 시누이와 함께 오셔서는 대뜸 저희 집 빈방에 들어가서 짐을 풀고 계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너무 당황스러워서 뭐 하냐고 물어보았더니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하는 말은 정말 가관이었어요. 아, 우리 여기 며칠 좀 묵다 가려고. 저희 집이 무슨 여관도 아니고 며칠 묵을 수 있으면 마음대로 있다가 가도 되는 곳인가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그날의 앙금이 풀리지 않았는데 막무가내로 비집고 들어오셔서 너무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한 번도 며칠 동안 한 집에서 있어 본 적이 없어서 많이 당황스러웠죠.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당장 나가라고 풀었던 짐을 다시 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갑자기 남편 보고 오빠, 세연이한테 잡혀 살아? 언니, 좀 살살해요. 그래도 저희 집에서는 귀한 오빠예요. 이렇게 쥐잡듯이 살면 오빠가 언니 금방 질려서 다른 젊고 예쁜 여자 만나버린다니까? 그때 언니도 할 말 없잖아요. 라고 하는 게 아니겠나요? 결혼 전에 상냥하고 귀여웠던 신우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제 성질을 박박 긁어댔습니다. 저는 얼굴을 보기도 싫어서 말에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방 안으로 들어가서 혼자 화를 삭혔죠. 거실에서 남편은 신우이와 시어머니와 싸우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아니 시어머니 좀 채워줄 수도 있지 왜 난리야. 네 와이프 그날이니? 왜 이렇게 예민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듣고 있는데 화가 미친 듯이 났습니다. 제가 원래 착한 성격이 아니어서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달려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 정도 참은 거면 정말 많이 버틴 겁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참았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마주하지 않고 살아보려고 했죠. 저는 그 둘을 집에 아예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와 남편이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이 하는 날이라서 거실에 앉아서 같이 보고 있었어요. 얼마 후 신우와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다가왔고 저는 모른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저한테 복숭아를 하나를 주면서 새언니, 이것 좀 깎아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복숭아 알러지가 있어서 복숭아 근처에만 있어도 재채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그걸 들고 와서는 제 얼굴 바로 앞에 들이밀더군요. 남편은 놀라서 당장 그 복숭아를 던져버렸는데 이미 늦었죠. 저는 숨이 막혀오고 온몸에는 두드러기가 올라와서 기침이 미친 듯이 났습니다. 가라앉기를 기다렸지만 멈추지 않았고 결국 그 밤에 저와 남편은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로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먹은 뒤 응급실에 조금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면서 미안하다고 자기네들 가족이 왜 저러는지 남편도 모르겠다고 했어요. 저는 최대한 나쁜 생각을 안 하기 위해 내가 복숭아 알러지인 거 모르셨겠지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했다고 쳐도 병원에 같이 오지도 않았고 미안하다는 연락 한 통도 없었어요. 저는 그때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말입니다. 응급실에서 남편과 같이 누워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 새벽이더라고요. 이미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자고 있는 것 같았고 저희는 피곤한 상태였기 때문에 바로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응급실에서 조금 졸아서 그런지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잠깐 주방에 가서 물을 한 잔 먹으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거실에서 전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시누이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새벽 3시쯤이었기에 이 시간에 통화를 한다는 게 조금 놀랍긴 했습니다. 시누이는 통화를 조용히 하지 않았고 흥분했는지 큰 소리로 말을 했길래 대화 내용을 다 듣고 말았어요. 시누이는 전화를 하는 사람한테 여보라고 했죠. 그때는 단순히 남자친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화 내용이 어딘가 이상했어요. 여보, 나 어떡하냐고.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무려 4주차래. 지금 빨리 아이 지우던지 해야 한다고. 나 엄마한테 클럽에서 실수했다고 하면 정말 호적파요. 그러니까 우리 깔끔하게 반반 내서 아이 지우자. 응? 너도 책임 있잖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누이가 임신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클럽에서 하룻밤에 실수로 말이죠. 정말 놀랍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들어보니 상대 남자도 이미 손을 놓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때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고 시누이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를 보고 굉장히 놀라했고 저는 드디어 시누이의 약점을 잡았다는 생각에 기뻤죠. 시누이는 저를 보고 제발 오빠랑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고 저는 대신에 한 가지 부탁을 들어달라고 했어요. 시누이는 뭐든 말하라고 했고 저는 해가 뜨자마자 시어머니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고 우리와 연을 끊으면 제가 아이를 지우는 비용까지 다 준다고 했습니다. 시누이는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고 해주었고 결국 저희는 비밀리에 약속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정말로
신우이는 아침 해가 뜨자마자 시어머니를 데리고 집에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애가 갑자기 변하니까 영문도 모른 채 끌려 나가셨죠. 남편도 덩달아 놀랐고 저는 그들을 배웅하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악착같이 버티면서 왜 그러냐고 신우이를 추궁했지만 말할 수 있나요? 이미 저와 약속을 했는데 말입니다. 결국 둘은 돌아갔고 집에는 저와 남편밖에 남지 않았어요. 남편도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신우이를 보고 당황을 했지만 어쨌든 집에서 나가니 좋아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그 뒤로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전혀 오지 않았어요. 항상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시면서 시시콜콜 연락을 하시던 분이 전혀 하지 않았죠. 아마 신우이가 중간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신우이한테 돈을 보냈죠. 그리고 저희는 시댁과 거의 연락을 하지 않은 채 보냈어요. 확실히 시댁과 조금 멀어지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었고 저희에게 좋은 소식도 많이 들려왔어요. 바로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한 사실은 시댁에게 알려야 할 것 같아서 문자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얼마 뒤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나 없이 애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애 키우는데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저는 애초부터 시어머니 도움을 받을 생각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남편과 둘이서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 말고도 친정 부모님도 계셔서 괜찮았죠. 애 맡길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하시니까 너무 당황스럽더군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애 맡길 생각 없다고 단호하게 못 박았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고 어떻게든 저와 남편 둘이서 잘 키우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제가 임신하는 동안 계속해서 연락이 오셔서 성별은 뭐냐, 병원은 예약했냐 등등 다 물어보셨습니다. 이번 기회로 다시 연락을 시작하실 것 같았죠. 벌써부터 황혼 육아를 생각하시면서 자기 말고는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저와 남편은 다시 예전처럼 연락은 하고 지내는 사이로 지낼지 말지 고민했죠. 그러던 와중에 제가 출산을 하게 되었고 아이는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기뻤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존재가 있나 싶을 정도로 성스러웠어요. 아이를 낳으니까 다들 아이를 보러 병원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오셨습니다. 제 병실에는 저희 부모님과 시누이, 그리고 시어머니 남편이 있었어요.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사람들도 너무 많으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간호사분들도 남편만 있고 다들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과 시누이는 죄송하다며 후다닥 나갔는데 시어머니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끝까지 제 침대 옆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남편 보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꼭 손주를 보고 집으로 가야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와 남편은 너무 당황스러워서 얼이 빠진 채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큰 소리로 싸울 수 없었기에 남편과 시어머니만 제 병실에 있었죠. 몇 분 뒤 아이가 제 병실에 들어왔어요. 정말 작고 귀여웠습니다. 간호사분께서 아이를 저에게 안겨주셨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안겨져 있는 신생 아이를 낚아채시더니 자기 품으로 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손주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살자 라고 하시며 우쭈쭈하고 있더라고요. 간호사분들도 당황하셔서는 할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고집을 피우며 나도 애 키워본 엄마야. 아기 다루는 건 그쪽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라고 하시며 아이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정말 화가 나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발 그만하라고 소리쳤어요. 배가 미친 듯이 아파서 소리 지를 힘이 없었는데 제 아들을 안으면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시어머니를 보니까 어디선가 그 힘이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목소리에 놀라셔서는 아이고 이제 애 엄마 됐다고 시어머니는 나 몰라라니? 너 나랑 사이 안 좋으면 손해일 텐데 라고 하시면서 다시 그 얘기를 하셨죠. 저는 시어머니 면전에다 대고 말했습니다. 차라리 손해 볼 테니까 제발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이제 연 끊고 살자고요. 연락도 하지 마시고 집착도 하지 마세요. 저희 아들 어머니 댁에 절대 안 맡길 테니까
데리고 갈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친 상태였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어른에게 그렇게 막말한 건 잘못된 건 알지만 그때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시고는 싸가지 없는 년, 이 말을 내뱉으시고 병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다시 제 품으로 돌아왔죠.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연락이 한 통도 없으십니다. 제가 많이 잘못해서 사과를 드려야 했는데 남편은 그럴 필요 없대요. 말 잘했다며 그때 그렇게 제가 말 안 했으면 남편이 말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도 남편 하나는 정말 잘 만난 것 같아요. 지금은 시어머니와 연락을 하지 않은 지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남편과는 연락을 하시는데 손주가 보고 싶거나 하시면 저는 잠깐 집 밖에 나가 있고 그때 집에서 남편과 같이 아이를 보십니다. 오히려 인연을 끊고 사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친정에 더 연락을 많이 드릴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자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시댁과 사이가 좋지 않거나 시댁과 인연을 끊고 싶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은 후회 없고 속이 후련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